자, 반갑습니다. 문경탁입니다. 봄을 제쳐가는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비닐이다 보니까 또 점심 푸고 하니까 잠이 막 솔솔 쏟아지죠. 저도 저 뒤에서 졸았어요. 누가 던지는 사람이 없어서 맞진 않았는데 2명 실려간 건 사실입니다. 지금 저기 서울 세브란스 강남병원 입원해 있어요. 농담입니다. 다 사실 농담이고요. 제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학원 할 때는 던졌어요. 명사수입니다. 2만 원 맞춰요. 조심하겠습니다. 제품 교육 시간이 원래는 약 30분, 40분 줬었는데 1시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딱 30분만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디하게 할 텐데요. 지금 이 유통업계가 이제 제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3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훌륭한 비즈니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터부시되고 무관심 속에 진행됐던 것은 과거의 안 좋은 기억들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는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원업을 그만두고 이 업계에 뛰어든 이유가 이 비즈니스의 비전을 갖기 때문에 과연 이 1인 비즈니스를 통해서 내가 성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자본 아닌 자본 가지고 내 열정만 있으면 충분히 되는 사업이구나. 그걸 내가 18년간 느낀 거예요. 18년간 느꼈는데 왜 한 회사를 끝까지 오래 같이 함께 하지 못했느냐면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회사를 좋은 회사라고 선택했더니 CEO의 잘못된 마인드, 철학 이런 게 있었죠. 그런 것 때문에 심심찮게 나의 열정을 꺾어놓던 계기도 상당수 있었어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는 걸러져서 이제 정도 경영을 하고 도덕적 경영하고 윤리 경영하는 회사들이 속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하나의 유통 문화로 자리 잡으려고 이제 그런 회사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고요. 선발 주자도 있고 후발 주자도 있습니다. 항상. 또 경쟁업계들이 동종이 140여 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자, 그런 회사들이 이제까지 성장을 거듭해서 대한민국의 이 취업 대란도 막아준 것도 하나의 사실이에요. 사실 이 유통이 없으면 아마 엄청난 취업 대란에 허덕이고 굶는 있을 겁니다. 저도 회사를 다닌 적이 있어요. 그래서 대기업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대기업도 1년은 채 못 다녔다는 거예요. 딱 8개월 다닌 게 제 인생에 전부 다입니다. 그리고 월급을 받던 사람이 월급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제가 자영업을 했다는 거겠죠. 내가 사업 아이템을 짜고 만들었어. 자영업을 시작해서 많은 이들에게 월급을 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6년을 줬어요. 뭘 했느냐? 입시학원을 운영했다 이겁니다. 입시학원.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수학, 과학을 16년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서울대 연고대 보낸다고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학원집 이렇게 보냈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 나를 딱 돌아보니까 나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연찮게 20여 년 전에 동정업계에 있는 한 학원의 입시학 원장이 이 유통정보를 저에게 주기 시작한 겁니다. 이 정보란 건 흘러다니기 마련이고 그 속에서 내가 취하느냐 마느냐가 내가 결정권자인데요. 그게 기회냐 아니냐는 오늘 같은 자리를 통해서 검증을 해보시라고 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해보실 수 있나요? 그 정도는? 자, 그러면 이 유통업계에서 내가 제대로 된 유통을 맛을 보시려면 세 가지는 반드시 검증을 하고 시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30년이 흘렀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어떻게든 어떤 루트를 통해서 검증이 가능하셔요. 자,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회사입니다. 회사 선택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일단 베이스가 되는 회사가 가장 중요하다. 근데 이 회사도 사실 그 CEO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90%는 겉으로는 보이되 10%의 속마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3년 후에 10년 후에 초심을 잃어버리고 변심해서 그 초심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 항상 가져봐요. 하지만 시작을 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10%를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제가 이 회사를 선택한 이유가 이 회사의 CEO를 보게 됐습니다. 그 10%가 뭔지를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회사는 반드시 CEO가 유통 경험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유통을 모르면서 돈이 있다고 회사 차려서 회원 모집하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사례들이 이제까지 계속 많아서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어온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BBQ 혹시 아시나요? 네. 무슨 회사죠? 치킨. 치킨 회사예요. 매일같이 선전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친근감 있죠? 네. 배달시키면 치킨이 오니까. 이렇게 친근한 회사가 약 3년 전에 다단계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건 아세요? 네. BBQ라는 회사가 다단계 회사를 차렸다. 왜 차렸을까?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 지구상의 마지막 유통은요, 다단계 그리고 직접 판매 유통이고요, 다이렉트 셀링입니다. 시중에 가면 유통만이 살 길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진짜 있는지 없는지 가보세요. 실전에 가보세요. 이 책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1세기 가장 마지막 화두는 유통입니다. 유통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는 거죠? 생산과 소비 사이에 있는 게 유통이에요. 누군가는 만들면 누군가는 소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중간 단계에 물류 시스템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죠. 그것이 유통이잖아요. 누군가는 배달을 해줄 겁니다. 누구는 사서 제공을 할 겁니다.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것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건데 이것도 어떤 유통을 해야 되고 어떤 소비를 해야 되냐. 우리는 유통을 함과 동시에 소비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좋은 말로 프로슈머라고 합니다. 그런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대기업들도 앞다투어서 어디 뛰어들고 있다는 거죠? 다단계 유통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좋은 말이에요. 다단계. 단계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대신 아주 악용된 용어, 사람들이 소수가 치는 용어가 돼버렸어요. 사실 30여 년 동안. 너 뭐해요 좀? 나 다단계 하는데? 이렇게 자신 있게 다단계 한다고 소리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죠? 제가 포항의 고향인데 고등학교 동창회 가잖아요. 친구들이 꼭 늘 물어봅니다. 옛날에는 문원장 그랬어요. 제 직업이 입시하고 원장이니까. 그리고 저를 대하는 태도도 다르죠. 오늘 문원장 따라다니면 술 한잔 더 얻어먹을 수 있다. 왜? 잘 나갔으니까. 근데 학원을 그만뒀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동창 사이에 보고서는 요즘 문원장 말이지 다단계 한다더라. 조심해라. 다단계 하는데 전화 오면 받지 마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왕따를 시키더라 이 말입니다. 왜? 나는 다단계의 비전을 알고 있는데 동창의 그네들은 비전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맞아요? 아는 자가 아는 만큼 가져가는 겁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나는 이 속에서 뭘 찾아낸 거냐? 기회를 엿봤습니다. 남들보다 앞선 생각은 이거예요. 이 비즈니스가 지금 현재 타이밍이 중요한 거고 기회라는 사실이었어요. 자, 그럼 앞으로 대기업들이 앞다투어서 이걸 하게 되는데 이 회사가 다단계에서 차려서 성공을 했을까요? 망했을까요? 다단계에서 차린 거 몰라요? 망했어요. 통닭 회사는 남아있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다단계 유통을 하는 회사는 망했어요. 왜 그러냐? 제가 여기 BBQ 회장 잘 알아요. 윤홍근 회장. 윤홍근 회장 제일 잘 압니다. 윤홍근 회장이 저 경기도 이천에 뭘 지어놓은 줄 아세요? 치킨 대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치킨 대학.
무슨 하고 많은 대학교 치킨 대학이 웬 말이냐? 어? 예전에 SBS 모 프로그램에 있다 없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있다 없다라는 프로그램. 그게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치킨 대학이 있다 없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저걸 문제라고 내는 거야? 그랬을 거예요. 그럼 다들 치킨 대학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걸 가보기 전에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야, 만들 대학이 이제 하도 없어서 치킨 대학도 만드냐? 좀 있으면 나중에 뭐 송아지 대학도 나오겠네? 돼지 대학도 나오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 있다 이거예요. 있어요. 있어요, 치킨 대학. 어디 알았니? 굉장히 커요. 대학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가보세요. 여기서 제가 또 통닭도 튀겨봤어요. 올리브 오일로 BBQ는 올리브 오일로 튀기잖아요. 다른 회사와 달리. 자, 그런데 왜 망했을까? 이 말이에요. 왜 망했느냐? 뭐가 없다? 윤홍근 회장이. 닭에 대해서는 전문가인데 네트워크 유통기능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없어. 이해되시죠? 여기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웅진이라는 회사 알죠? 웅진. 웅진하면 뭐가 떠올립니까? 코웨이, 정수기. 그 회사도 뭐였을까요? 다관계를 했었어요. 성공을 했을까요? 망했을까요? 망했습니다. 결국은 무엇이 없었기 때문이다? 유통범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저희 회사는 어떤 회사냐 이거. 자, 회사의 사명은 A1BHA입니다. 자, 그럼 이 회사는 CEO가 유통경험이 있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15년이 지나 있습니다. 중요한 몇 년이냐? 15년이나 있어요. 그걸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업계에 엄청난 브레인이에요. 그 대표가 누구냐면 박재성 대표이사입니다. 올해 44세예요. 그리고 나이도 젊어요. 40대입니다. 40대. 왜 브레인이라고 하냐면 이 업계에서 유통을 두루두루 경험하시고 있다.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서 27에 입문을 해서 전산부, 마케팅, 제품 R&D, 교육 시스템을 두루두루 만들고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업계에 산전수전, 공정, 지하는 다 겪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을 누구보다도 아주 잘 파악하고 있는 CEO예요. 나이는 젊지만. 제가 50대입니다. 50대인 제가 이분을 처음 딱 만났는데 사실 알고 본 건 사실이에요. 아유, 지가 나이도 젊은 게 나보다 뭘 얼마나 알겠어? 이랬단 말이에요. 내가 입시하고 전문가인데 그런 거 똑같은 겁니다. 나를 갖다가 다른 데 딱 던져놓으면 제가 깨갱 해야죠.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 정도의 어떤 엄청난 이력을 가지고 2016년 3월에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출범을 한 회사입니다. A1BH. 자, 그러면 이 다단계 영업, 직접 판매 영업을 하려면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느냐? 라이센스 취득을 해야 돼요. 합법적인 회사로 이 업을 하겠다고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신고되어 있느냐? 특수판매 문제조합. 서울 842호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서울 842호. 그럼 합법적인 회사 맞네요. 그리고 CEO가 다른 년간의 경험이 있네요. 일단 회사의 기본 베이직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검증해야 될 게 뭐냐? 제품이에요. 유통회사니까 당연히 무언가는 유통이 되고 있을 것이다. 무언가. 제가 입시학원을 해서 수많은 학생들을 길러냈는데 그러면 입시학원의 제품은 뭔가요? 입시학원의 제품이 뭐예요? 나는 뭘 팔았을까요? 지식 판 거죠. 교재 판 게 아닌데 교재 파는 회사 따로 있어요. 그죠? 노트 파는 회사 따로 있고요. 필기구 파는 회사 따로 있습니다. 그럼 나는 판 건 뭐냐? 지식을 팔았어요. 그럼 다른 학원도 잘 된 이유는 뭐냐면 고급진 지식을 팔았겠죠. 그럼 똑같은 겁니다. 이 회사에도 이 제품이 있고 저 회사에 저 제품이 있는데 A1BHA만의 제품이 있느냐 이겁니다. 있어요.
있으니까 이제 경쟁적인 무기를 갖추게 된 거고요. 선발주자도 아니고 이 업계에 후발주자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2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 후발주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정직하게 하고 도덕적으로 하고 윤리적으로 하고 이거입니다. 합리적으로 하고. 이에서 제품 유통되는 제품 군을 시간 관계상 묶음으로만 소개합니다. 어떤 제품들이 있느냐? 건강기능식품군이 있어요. 두 번째, 화장품군이 있습니다. 세 번째, 생필품군이 있어요. 자, 이게 이 세 가지가 전체적인 제품의 아웃라인입니다. 그럼 건강기능식품도 널리고 널린 게 건강기능식품이에요. 널리고 널린 게. 근데 다단계 시장을 조사를 해보면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는 제품이 뭐냐? 단연코 1위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위는 뭐냐? 화장품이에요. 아니 일반 유통 속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일반 유통 속에서 화장품도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단언코 말씀을 드리지만 이 약 먹는 건강기능식품, 이 약 바르는 화장품은 다단계 유통을 하고 있는 회사들 제품이 최고예요. 우리 회사 제품만 최고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다단계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은 검증되어서 전달되고 있는 제품들이다. 뭐가 됐다고요? 검증이 된 제품들이다. 그렇다면 여기도 강력한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자사 브랜드 공동 연구 개발된 제품도 있어요. 자, 그러면 베이징은 되어 있습니다. 유통회사다 보니까 유통회사의 욕심이 뭐냐면 제조법인을 하나 갖는 게 목표예요. 또 꿈이에요. 또 제조법인의 목표는 뭐냐? 내가 만든 제품을 정말 제대로 된 유통 시스템을 통해서 전달해 줄 수 있는 것. 그러면 유통법인 제도를 갖는 게 꿈이에요. 이해가기가 상충되나요? 그겁니다. 그러면 제조는 항상 유통을 찾습니다. 난 잘 만들었어. 나는 만드는 기술은 최고, 세계 최고야. 호떡을 내가 우리 대한민국 제일 잘 만들걸? 그럼 이 호떡을 지역 국한된 내 공간에서 파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판매망을 넓힐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프랜차이즈 시스템 아닙니까? 나는 울산에서 이제 꿀떡을 만들었어요. 아, 울산 사람들이 먹이기가 좀 아까워. 이 진짜 훌륭한 맛을 전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맛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기술을 주고 똑같은 원료를 가지고 똑같은 맛을 내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동시간대에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 게 유통 시스템이잖아요. 그게 프랜차이즈 유통입니다. 자, 프랜차이즈 유통시켰더니 서울에 있는 사람과 동시간대에 꿀떡을 먹을 수 있었다 이거지. 이해됩니까? 자, 이거 한 달 더 진보된 방식이 뭐라고요? 다단계 유통이다 이 말입니다. 직접 판매 유통이에요. 저렴한 비용으로 나의 열정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겁니다. 이게 요걸 얻어먹을 지탄을 받을 대상인가요? 아니죠. 분명히 아닙니다. 제대로 알면 말이에요. 그래서 시중이 또 하나 있네요. 하나 책을 더 소개합니다. 마케팅을 하면 돈이 보인다. 서점에 가면 또 있어요, 지금. 왜 저런 책들이 서점에 있을까? 앞으로 미래 세계를 대변하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진 책들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아, 시대를 넘어서 가고 있는 거죠. 앞선 사람들은 저런 책들을 미리 사서 봅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앞선 생각을 가져요. 그게 그 사람들이 성공하는 비결이었습니다. 되셨나요? 자, 좋습니다. 이제 제조는 유통을 가지려고 하고 유통은 제조를 가지려고 하는데 저희는 유통회사입니다. 유통회사 역으로 어떻게 될까요? 제조법인이 있으면 어떨까요? 제조법인. 자, 그래서 회사도 또 제조법인도 서로가 이해관계가 성립이 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저희 회사도 회사의 컨디션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서 한 달여 전에 인천에 있는 IBC 센터와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IBC 센터를 딱 치면 그 회사의 규모부터 시작해서 배경이 쭉 나올 겁니다. 인천 IBC 센터는 어떤 제조법인이냐면 화장품 전문 브랜드로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고 인천광역시에서 후원, 지원 사격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에 12,000평 규모의 8층짜리 제가 딱 못하는 게 하나 있다면 그림을 못 그려요. 이게 빌딩이라고 했어요. 그냥 다 알아보더라고. 빌딩인지 다 알대요. 이렇게 그렸더니 이게 뭐죠? 사람인 줄 알잖아요. 일단 그림 잘 그린다는 거야. 이 정도만 그려도. 이렇게 또 그렸더니 이건 또 뭔가요? 맞네. 강아지라잖아요. 짜고치는 고수도 아닙니다. 내가 방금 즉흥적으로 그린 그림인데 알아본다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되고 있다. 이 그림만 그려도. 이 정도로 잘 그리는 거 맞나요? 자, 이 그림을 왜 그렸냐면 주한 국가산업단지에 있습니다. 이 IBC 센터. 그럼 여기에는 약 5개 업체가 같이 공동으로 연구, 개발,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뭐 하느냐? 외국에다가 전량 수출을 하고 있어요. 수출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1번, 제품이 우수해야 한다. 2번, 제품은 엉망진창이어야 된다. 3번, 말하기도 싫다. 뭐예요? 1번이죠. 잘 만들어져야 수출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천공항과 인접한 곳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는 왜 특화됐느냐? 인천광역시에서 밀어준다고 해서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 5개 업체의 브레인 업체들이 모여서 최고의 제품, 최고의 퀄리티 있는 제품들을 생산해내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일반 유통시장에 나와 있지 않은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아모레, 또 뭐 있나, 코리아나, 또 있나요? 난 알고 있는 게 그밖에 없지. 뭐 주다나, 옛날에는 전부 다. 예? 이런 것도 있어요. SK2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브랜드보다 훨씬 기능성이 튀어나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왜? 5개 업체가 사활을 걸고 하고 또 공동 연구하고 그래서 공동 연구실. 또 여기 뭐냐? 마스크팩만 만들어내는 한 층. 한 층은 립스틱만 만들어내요. 색조 화장품. 한 층은 기능성 화장품. 한 층은 기초 화장품. 이렇게 분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과 우리가 뭘 했다고요? MOU를 체결을 했다 이겁니다. 자, 회사는 이제 엄청난 컨디션을 만들어놨어요. 자, 엄청난 컨디션을 만들어놓고 좋은 건강식품, 좋은 화장품, 좋은 생필품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 제품들 전부 다 어떤 제품들이냐? 가성비가 갑인 제품들이에요. 가격 대비 효과, 성능이 굉장히 뛰어난 제품들이에요. 한번 쓰게 되면 그 만족도가 굉장히 뛰어난 제품들 이 말이에요. 야, 이거 가격 대비 굉장히 훌륭한데 제품? 그럼 다음 달에 그런 마음이 들면 쓰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그죠? 자, 이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다 드렸느냐면 회사 중요하고 제품 다 중요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A1PHA라는 회사는 회원제 마케팅을 하는 회사입니다. 뭐라고요? 회원제 마케팅을 하는 회사. 회원제 마케팅. 회원제 마케팅 하는 회사의 자산은 뭘까요? 회원입니다. 회원이에요. 그럼 회원을 주인으로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모든 회사들이 그 회원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말은 해요. 근데 그렇게 실천에 옮기는 회사는 드뭅니다. 드물어요. 그럼 어떻게 주인으로 모신다는 걸 알 수 있냐면 회원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회사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방금? 회원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회사. 회사 설립 배경이 뭡니까? 회사는 이윤 추구를 위해서 있는 게 회사예요. 그리고 자기 회사 이익을 더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되지만 이 회사의 특이점, 박재성 대표의 또 다른 마인드는 뭐냐? 우리 회사가 국내를 넘어서서 국외로 진출했을 때 그 정도의 값어치를 내려면 회원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누구도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회원을 위한 훌륭한 보상 플랜을 내놓게 된 거예요. 회원에게 이 유통시장에서 발생된 유통비용을 어떻게 이익으로 배분해 드릴까 이 말입니다. 회사가 욕심을 내면 당연히 회원에게 갈 수 있는 이익의 값어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 전략을 짠 겁니다. 어디 가나 구멍가게 하나 차려도 마케팅 전략 없이는 갈 수 없습니다. 전략이 필요해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해요? 전략이 필요합니다. 야, 막 나가서 총알 쏘면 이겨. 이거 아니죠? 소대장님 맞죠? 전략 전술이 좀 그렇습니다. 이 유통회사가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당연히 전술 전략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유통시장에서 A1BHA를 반열에 올릴 수 있을까 이 말이죠. 짰던 게 뭐냐? 첫 번째, 이 유통시장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140여 개의 라이센스 있는 회사들이 어떤 모양새를 갖고 있는지 봐야 될까요? 안 봐야 될까요? 봐야 되죠. 내가 선생님 10분 출구에다가 도넛 집을 하나 냈는데 옆에 있는 도넛 가게들은 어떤 모양새를 하고 있는지 봐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야 나의 전략이 생길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 업계를 딱 분석을 해보니 30년이 넘게 진행되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도 탄생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비전문가도 많아요. 그네들에게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뭐였냐 봤더니 진입하는데 부담의 진입장벽을 갖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뭐예요? 부담을 줄이거나 없애면 되겠네요. 그게 첫 번째 전략입니다. 두 번째, 이 유통이 30년 넘게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정적 시선을 갖고 있는 건 뭐냐 이거죠. 수많은 피해 사례였습니다. 피해 안 만들면 되죠? 자, 안 만든다고 안 만들어지는 거냐 이거. 그럼 처음 시스템 초기부터 시스템 속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드웨어를 장착을 하면 됩니다. 그건 되잖아요. 근데 이 사업은 누가 하는 거예요? 회원인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되는 것은 어떻게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개개인들 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각질 몫입니다. 자성해야 됩니다. 나부터 자성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 유통방식에서 다수의 경험자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유통방식은 이미 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시장 아니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플랜을 자기 중심적으로 짜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누굴 위해서 짜야 된다고요? 회원을 짜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쉽게 누구나 전개 가능한 조직망을 구성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성공한 마케팅 전략의 세 가지입니다. 별거 없네요. 전략이라고 딱 내놓고 보니까. 그죠? 부담 없이 피해 없이 쉽게 갈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저희가 보상 플랜에 녹여낸 겁니다. 자, 녹여냈는데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느냐? 스타트 플랜을 하나 만들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원래 여기 청중이 많지 않으면 강의를 안 해요. 500명 이상 돼야 강의합니다. 근데 오늘 비도 오고 하니까 애놀이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죠? 예. 저 대강사라니까요. 그냥 강사 아니라니까요. 스타트가 있어요. 그 다음 뭐가 있느냐? 메인 플랜이 있습니다. 자, 플랜은 두 가지로 조성이 되어 있지만 한 장의 도화지에 그리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플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격 조건을 나누어 놓은 것일 뿐이지 따로따로 계획된 플랜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스타트를 왜 만들었느냐? 스타트는 영어잖아요. 시작 플랜이다. 그럼 A1BHA의 회원이 되신 분들은 반드시 거치고 가야 될 플랜이다 이겁니다. 그럼 이것을 안 하고 메인 플랜을 할 수 없다는 얘기겠네요. 부연 설명 드리자면, 그럼 스타트는 어떻게 진입을 해서 어떻게 유통이 되어가는 구조인가요? 이것을 설명을 지금 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빨간색을 드렸습니다. 빨간색을 든 이유는
이게 이제 강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차이가 나는 거죠. 항상 중요한 순간에 나는 뭘 갖고 있다? 빨간색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16년을 가르치는데 내일 시험에 나온다고 하는데 까만색으로 썼을까요? 빨간색으로 썼을까요? 빨간색으로 썼죠. 왜? 눈에 띄잖아. 내일 나온다고 빨간색으로 밑줄도 끊고 빨간색으로 쓰고 별표까지 빨간색 쳤는데 공부를 안 한다. 그럼 누구 손해예요? 본인 손해지 뭐. 딴 게 뭐 있겠어. 자, 진입금액이 스타트 플랜은 49,500원입니다. 5만원 내시면 500원 거슬러 드리는 플랜이에요. 그러면 돈이 진입하는데 들었습니다. 이 금액은 어떤 금액이냐? 제품을 구매하는 금액이에요. 그냥 돈을 주세요 하는 금액이 아니죠. 49,500원 줬더니 나중에 49,500원 모아서 그 가지고 수익 내갖고 줄게 이게 아니에요. 유통회사니까 당연히 제품이 나가야 됩니다. 유통이 돼야 돼. 그럼 어떤 제품이 나가야 되느냐? 또 적네. 가성비가 가장 탁월한 제품들로 구성했다. 자, A1 BACA는 49,500원짜리 제품이 없어요. 아쉽게도. 없습니다. 근데 플랜을 만들다 보니까 49,500원 구간의 제품을 만들어야 됐습니다. 고민이었죠. 그래서 기존 유통되고 있는 소비자가 10만원에서 12만원 하는 제품을 가격을 끄집어내려서 49,500원으로 구성을 한 겁니다. 그게 당연히 금액 대비 가성비는 탁월하겠죠. 가성비 갑입니다. 현재 22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49,500원 제품군을 50가지, 100가지, 500가지, 1000가지 계속 늘려갑니다. 회원들이 원하는 모든 제품들을 런칭을 해서 다 만들 거예요. 그런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뭐 들어오냐? 에이스 침대를 능가하는 침대가 들어와요. 야, 무슨 다방에서 침대도 하냐? 깜짝 놀라야 되지만. 라면 안 들고 라면? 제 라면 좋아하는데. 예전에 제가 첫 유통회사에서 라면을 딱 먹었는데 감자라면이에요. 그 회사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하면. 그 회사가 W자 들어가는 회사예요. 그래서 사명을 지어갖고 공모를 했습니다. 이 라면 이름 공모를 했어. 그때 뭐라고 했느냐? 월드와 함께 라면. 뭔 말인지 아십니까? 월드와 함께 라면. 그 라면 이름이에요. OEM으로 받았어요.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왜? 라면이 불티를 하나. 면이 불티를 하나. 20분이 지나고. 성분이 뭐니까? 감자 성분이잖아요. 대박을 쳤습니다. 애자로 시작하는 회사에 지금 라면 짜장면 팝니다. 짜장라면 팔아요. 라면 판다고. 내가 심심할 때 애자에 있는 라면 사서 먹은 적도 있습니다. 내가 그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제품이 우수하다면 돈만 있으면 사서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스타트로 진입한 회원